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 생산 공장을 방문해서 포 무기 체계 갱신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방산포차 생산 실태를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사포 무기 체계를 초강력적 무기 체계라고 칭하며 타격의 집중성과 불이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전략적 공격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공격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성탄절에 맞춰 건조 중인 핵 잠수함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발전 선거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소식을 보도하며 외관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과업의 하나인 핵전략 공격 잠수함 건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밝힌 5대 중점 과업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무기 보유 등입니다. 북한은 그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또 각종 ICBM을 거듭 발사하며 명중률 제고를 시도했고 핵무인 수중 공격정 개발에도 성공해 수중 발사 핵무기 보유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체연료 ICBM 개발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화성 19형 시험 발사가 이뤄진 데 이어 올해 10월 열병식에서는 차세대 ICBM 화성 20형까지 등장한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건조 중인 핵잠수함 모습을 공개한 것은 지난 당대회에서 제시한 5대 핵심 과제를 거의 완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핵잠수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내년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에서는 핵잠수함 추가 건조와 실전 배치 등을 중요 과제로 내세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이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강조하며 국가 핵전투 무력을 무한대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내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 8시쯤 평양시 북서쪽인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들이 만 199초, 만 203초, 그러니까 2시간 50분쯤 동안 비행해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거리로 따지면 2,000km, 동해상에서 발사할 경우 일본 열도를 모두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이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훈련이 각기 다른 안전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정세 국면에서 책임적인 자위권 행사이자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 전투 무력을 무한대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말연시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올해 북중러 정상이 중국 태난먼 막루에 함께 오른 건 미국과 서방을 향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북중러 공조가 군사적 연대 신호로 읽히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긴장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테란먼 막루에 함께 올랐습니다. 한 달 뒤 북한 열병식에서도 삼국 공조는 재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압박에 대응해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반서방 연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今年以来呢，中俄关系锚定更高水平、更高质量发展目标，在风高浪急的外部环境中笃定前行。 미국과 관세 기술 갈등을 겪는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며 제재의 뒷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과 포탄을 지원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형제적 지원이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본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에는 중러 전략 폭격기가 공동 비행에 나서며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견제 신호도 보냈습니다. 중국은 최근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하며 대북 접근 방식의 변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中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对有关发射活动，我们没有新的评论。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확장과 일본이 거론하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도 반대 입장입니다. 북중러 홍조가 군사개혁으로 가시화될 경우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한미일 구도와 맞물려 구조적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